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 영상 주목 한번 해보세요. 이번 1학기 시험 성적 좋지 않게 나왔고 이번 여름방학도 흐지부지하게 보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2학기도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 비슷한 느낌 들고 있다고요. 분명히 이런 생각 하시고 계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 주변에 있는 공부 잘하는 친구랑 나랑 비슷한 시기에 같은 수학 범위 공부 시작한 것 같은데 어째서 얘는 나보다 더 많이 수학을 풀었고 더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이 들죠. 혹시 나보다 예습을 더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 들 겁니다. 제가 그 친구들에 대한 비밀 오늘 다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이제 그 친구들처럼 이 개념에 대한 습득이 잘 될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 공부법대로 개념 공부를 습득을 하시고 그 후에 실전 문제들도 풀어주시면서 기출 문제들까지도 분석해 보시면 분명히 등급 향상, 2학기 때 등급 향상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름방학 흐지부지 보내서 중간 이미 2학기 망쳤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 시간 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이 방법으로 개념 습득을 하시고 실전 문제들도 잘 풀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개념에 관한 이야기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개념을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한테 그 개념을 듣게 되게 될 거예요. 본인은 혼자 공부하시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수는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부터는 사실 공부해야 될 그 개념의 양이 방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개념에서 실전 문제를 풀 때도 배워야 할 테크닉들도 꽤 있는 과목들이 고등수학들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고등학교 1, 2학년이다라고 하신다 그러시면 최대한 가능하시면 뭐 인강을 끊어서 인강에서 도움을 받으시든 아니면 주변 학원에서 도움을 받으시면서 개념도 채우시고 문제풀이도 들으시길 이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강력히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고등수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튼 어느 단계에서든 우린 처음에 개념 정리를 하시는 작업이 필요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그 개념을 듣게 되시겠죠. 그랬을 때 그 개념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개념을 진도로 나간다라고 하면 그 개념을 한 단원, 대단원 중에서 또 소단원, 그 소단원에 대해서 한번 쫙 진도가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처음에 들으시면서 분명히 처음에 들으실 때는 이게 뭔지 대략적으로는 알겠지만 뭔가 이걸 어떻게 적응하지에 대해서 그런 찜찜함들이 있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앞에서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이게 개념이다라고 하고 천천히 말씀을 해주시니까 일단 이해하면서 넘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문제 적용을 하시면서 이제 다음 날에 숙제를 하게 되실 건데 그 숙제를 하시면서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모르는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리고 그 소단원이 보통 끝나게 되죠. 자, 이러한 공부법은요.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릴 거는 2주 뒤, 2주도 안 돼요. 1주 뒤면 다 머릿속에서 휘발될 거예요. 이렇게 단기적인 기억만 생성하는 개념 공부법은 절대로 등급 향상 일어날 수 없고요. 수학 잘해지는 느낌 들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력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처음 개념을 하시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그 개념에 대한 이해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 공부법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개념 공부가 동시에 실전 문제 푸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 처음에 개념을 풀고 그리고 그 개념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미 다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신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거다 보니까 뭔가 처음 배우는 우리한테는 확 와닿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뒤에 다지기라는 작업, 즉 유형설을 풀면서 개념 다지는 작업들을 하게 되겠죠. 자, 이거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이건 언제 하셔야 되냐? 제가 개념을 딱 들었을 때 그 후에 예제나 유제 문제들 당연히 다 풀어보시면서 이 개념이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구나 라는 것을 한번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RPM이나 쌤 같은 그런 유형서들을 통해서 조금 더 깊게 숙제를 통해서 다지게 되죠. 자, 그래서 그 숙제를 하시고 나서 그 뒤에 개념을 한 번 더 리마인드 하시는 걸 꼭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개념을 리마인드 한다는 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제가 일단은 쌤의 숙제, 학교에서 학원이나 이제 아니면 내가 하겠다라고 다짐한 그런 과제 분량을 다 끝내시고 나서 단순히 그 문제만 풀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내가 이 소단원에 대한 해당하는
단원들에 해당하는 개념들을 전부 다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체킹을 해보셔야 돼요. 그거를 개념 리마인드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작업이 가장 좋게 되려면 그냥 백지에다가 한번 써보시는 겁니다. 백지에다가 내가 이 개념들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이런 내용들에서 이게 이런 식으로 전개되어 나갔었지라는 것을 한 번쯤 써보셔야 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너무 나한테는 추상적이고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아 라고 하신다 그러시면, 단순히 그냥 개념서, 우리가 지금 개념 나갈 때 썼던 교재가 있겠죠. 그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수기로 표시되어 있겠죠. 수기로 표시되는 그 글들을 쫙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걸 읽어 보시는 것만으로도 어제 했었던 내용들에 대한 그런 사고 흐름들이 좀 자극이 돼서 머릿속에 오래 남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다음날 과제를 했을 때에 대한 풀이를 또 듣게 되겠죠. 그 풀이를 들었을 때 개념과 실전적인 문제들이 조금 더 매칭이 잘 되면서 장기 기억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필히 이 개념 공부하실 때 한 번만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배운 개념을 다 써내려 나갈 수 있는지, 즉 이 배웠던 거를 내가 누군가한테 보여주면서 방출할 수 있는지, 이걸 내가 다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꼭 챙겨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념 공부와 실전 공부는 꼭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그 유형서 문제를 풀 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조금 더 풀기 좋은 흐름이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앞에서부터 쭉 풀어 나간다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지만 우리한테 조금 더 효과가 좋을지, 그런 것 또한 일단 아래 링크에다가 제가 센 활용법에서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센 문제가 대표적인 유형서니까 그걸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한번 유형서 푸는 거 한번 어떻게 푸는지, 어떻게 풀어야 효과가 좋은지를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 리마인드, 그리고 유형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이런 문제들을 풀었을 때 그 후에 심화 문제들, 뭐 예를 들면 센에서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기출 문제들을 풀게 되겠죠. 그런 문제들을 풀 때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이나 심화 문제들을 풀 때는요, 우리는 결국 앞에서 배웠던 유형 문제들을 이것저것 짬뽕에 넣고 사고 흐름을 조금 더 확장해 놓은 게 심화 문제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심화 문제들은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냐, 결국 우리가 앞에 나왔던 유형들이 짬뽕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개념이 내가 어떻게 해서 적용을 했고, 이건 적용을 했고 이건 적용을 안 됐는지에 대한 그런 체킹이 필요합니다. 사실 센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문제들을 풀다 보면 단순히 비스텝 다 푸신 친구들한테 시스템 풀라고 하면 사실상 거의 못 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설명을 들으면서 이게 이런 문제구나 하면서 그런 심화적인 문제를 풀 때 사고 흐름들이 구축이 좀 되죠. 자, 그랬을 때 그 구축을 최대한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고의 흐름에서 어느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못 푼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했던 포인트를 우리가 꼭 다시 한번 그 문제에서 챙겨서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문제풀이의 흐름이 빠르게 머릿속에 구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처음에 풀었을 때 뭐 이걸 오랫동안 고민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처음에 최대한 고민을 해보시고 시간을 쫙 잡아두시고 심화 문제들을 푼 후에 그 뒤에 난 이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들으시면 최대한 해보시되, 이거 너무 어렵다, 감도 안 잡힌다 라고 하시면 누군가의 설명을 듣거나 답지를 보시는 것에 너무 주저하지 마십시오.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되, 중요한 거는 내가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정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문제 위에 포스트잇을 붙이십시오. 포스트잇을 붙이고 내가 이 개념을 이렇게 연결짓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포인트들을 포스트잇에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거를 접어 놓습니다. 포스트잇을 접어서 우리가 보지 못하도록. 그럼 결국은 우리한테는 문제만 남게 되고 그 다음 그 위에 힌트가 적혀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오답을 하시면서 그 문제들을 풀어보시는 거예요. 풀다가 막히면 그 힌트 삼아 그 문제, 그 포스트잇만 펼쳐보시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심화 문제나 기출 문제는 처음에 풀 때부터 최소 2회 독이 장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이거를 몇 달 뒤에, 뭐 실제로 한 달 뒤에 이 문제를 다시 본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때는 3회 독이 되겠죠. 그때는 어느 정도 이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오랜만에 보지만, 오랜만에 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풀리게 될 거예요. 왜? 처음에 구축을 좀 해놨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심화 문제, 기출 문제들을 꼭 풀어 보시기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처음에 개념과 유형을 어떻게 정리할 거고 어떻게 구축을 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현재 중3, 고1, 고2 친구들이라면 꼭 이 방법으로 모두가 다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념 리마인드, 그리고 유형을 어떻게 풀지, 그리고 심화 문제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이 방법을 쓰시면서 공부해 나가시면 분명히 등급 향상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